지금 특검도 그렇고 헌재도 그렇고 막판에 변수가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 이른바 고영태 녹취록 내용이 워낙 많은데 변호인단도 이런 게 있다 주장하는 게 있고 반대편에서도 이런 것도 있다 주장하는 게 있는데 오늘은 이 얘기입니다. 네. 네, 지금 내용을 보시면요. 바로 지난해 3월에 두 사람이 통화를 한 겁니다. 고영태 씨와 바로 김수현 대표가 통화를 한 건데요. 자, 이때가 어떤 때냐? 바로 이 정부 부처에 있는 문체부에 있는 측근이 감찰을 받게 되자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미리 다 정리를 하자. 예, 저도 휴대전화하고 다 정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이런 걸 좀 지우고 가자는 거지. 라고 고영태 씨 얘기하니까 이제 김수현 전 대표 알겠어요. 우선은 저는 이메일, 지메일은 지웠고요. 자, 이메일에 지메일까지 썼는데 이거 다 지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게 여기 고영태 씨나 김수현 씨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최순실 씨의 국정 논란 자체를 잘 알고 있는 당사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 아름아름으로 자신들도 관여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그 문체부에 대한 감찰 결과가 이 실제 그러니까 최순실 씨한테로 불똥이 튀어버릴 때 그럴 경우에는 사건의 전모 자체가 밝혀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사실 폭로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이 그러니까 감찰 또는 자신들이 폭로를 할 때 자신들이 이 책 잡힐 일은 있으면 미리 지워놓자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수현 씨는 지메일까지 다 지웠다는 사람이 왜 자신의 이 컴퓨터에 지금 이 저장되어 있는 이 녹음 파일은 안 지웠는지 이 대목은 저도 조금 아리송합니다. 네. 자, 이 녹취록에는요 최순실 씨가 뭐 쟁쟁한 사람들을 서로 경쟁시키면서 충성을 유도하고 서로 라인으로 경쟁을 시킨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대목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회장님도 우리가 무슨 60대 아줌마 멍청하다고 하지만 사람 보는 눈은 우리보다 높아. 벨. 자, 김종 전 차관이 이제 벨이라고 불렸다는 거 아니에요. 아예 벨이라고 그럽니다. 네. 벨, 차은택, K.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K라고 불렀다고 해서 벨, 차은택, K, 영태 등 자기 생각하는 수준이 뭘 다 나눠놓고 그걸로 지금 마사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자, 마사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마사지라는 거는 우리가 누가 만들어 놓은 거를 조금 더 이제 수정 보완, 가감하는 거를 이제 마사지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첨삭하고. 첨삭하고. 주무르고 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건데. 근데 저 유상영 부장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상당히 뭐 인성은 뭐 나쁠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람 다루는 솜씨가 이를테면 저게 분할 통치한다 뭐 그런 의미로도 들리는 거 아닙니까? 디바이드 앤 룰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상당한 그런 그 사람 다루는 기술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고영태를 갖고 논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박 대통령 거기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고영태가 그 어떤 사리사욕, 사심을 가지고 이걸 뭐 하다가 추구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폭로를 했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훨씬 더 한 수 위에서 고영태를 내려다보고 고영태를 조정했다라는 게 저 증언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상영 부장이요. 또 고영태에 대해서는요. 무슨 어버이 연합 그때 뭐 정경련에서 돈 받아서 집회하고 뭐 그런 얘기 나왔을 때 설명을 해줬는데 감이 떨어지는지 좀 잘 이해를 못하더라. 유상영 부장이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영태가 최순실을 어떻게 이용해갖고 최순실을 낙마시키고 K스포츠대를 자기가 다 먹으려면은 그 최순실을 무슨 능가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자, 우리가 무슨 영화 같다라고 하면서 자, 그거 같지 않냐. 우리 그거 같지 않냐. 이게 영화 얘기하는 겁니다. 도둑들이라는 영화가 저는 생각이 나요. 도박 집단 한 건만 큰 거 해가지고 은행 터는 거야. 한국은행? 이러니까 야, 무슨 영화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게 도둑들에도 저런 대목이 나오고 범죄의 재구성에도 저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티격태격 하다가 돈 얘기하다가 좋아서 웃어. 결론은 한 방이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막 상상해. 하와이가 있고. 자, 범죄 끝나고 하와이 가서 비치 파라솔 밑에서 주스 먹는 그런 장면 생각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그래서 본인들이요. 이제까지 뭐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뭐 고영태 이런 관계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 계획서를 아주 잘 짤 필요가 없어요. A4용지 하나 던져주면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얘기하고 또 김종철 이런 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나랏돈 먹는데 말이지 완전 꽁돈을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지 아니면 최순실 씨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생각에도 웃기는 거죠. 왜냐하면 뭐 광급공사 36억 원과 관련돼서도 지금 그걸 우리가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먹는 방법이 뭐 체계적으로 뭐 해서 먹는 게 아니고 뭐 하나를 빵 터튼다랄지 아니면 최순실씨와 관련된 어떤 것을 일을 잘하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최순실 씨 아까 멍청하긴 하지만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 이런 얘기를 60대 하잖아요. 무슨 멍청한 아줌마 아니다. 네. 그런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해요. 유상영 부장이 우리가 영태 포지션에 들어있어가지고 차라리 벨 포지션에 되어 있었으면 엄청 낫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그게 막- 아쉬울 표예요. 그 말이 이제 벨이라는 건 김종 라인이냐 포지션이라는 게 또 무슨 포지션 명태 포지션은 고영태 라인이죠. 네.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녹취록을 보면요. 이제 포지션을 셋으로 나누고 있어요. 네. 김종 포지션, 네. 하은택 포지션, 고영태 포지션. 영태 라인 그렇죠. 뭐 이 사람들은 지금 녹취록에 나온 사람들은 고영택 찍고 친하고 추천받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차은택이나 김종 포지션에 있었으면 정말 많은 걸 먹을 수 있었는데 네. 고영태가 이렇게 뭐 어버이연합 정경련 관계 같은 것도 이해도 못하고 단지 최순실과 특별한 관계만 가지고 가는 걸 보면 우리가 고영태 포지션에 있어갖고 참 유리할 게 별로 없다. 다른 데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나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최순실 씨가 아까 멍청하고 뭐 무식하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사람들을 딱딱 나눠놓고 충성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로 배반하지 못하게 하고 견제를 하면서 하는 그런 눈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마사지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네, 네. 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헌재 심판을 받기 위해서 내일 나가느냐, 뭐 이것도 관심사지만 결정적으로 증거가 될 만한 이 통화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하트라인, 그러니까 차명폰을 이용해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 독일에 가 있는 최순실이 127차례나 통화를 했다. 이건 이미 나온 사실인데 2016년 10월 24일 새벽에 10번 넘게 통화를 한 기록이 또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독일에 있는 최순실이 이 게이트가 터져서 시끄러울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국민 담화 내용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런 담화로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국민들, 저도 네. 저거 볼 때 저 말이 맞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거에 따르면 그 전날 몇 시간 전에 최순실하고 10번 넘게 통화한 기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특검에서 얘기한 거 보면은 평균 하루에 3통화 정도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때는 10통화를 했다라는 거는요. 뭔가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이제 통화 그 건수가 많아진 건데. 네. 그러니까 개헌 국회 연설에서 개헌 카드를 꺼낸 것도 결국 이거를 덮기 위한 네. 뭔가 네. 최순실 그 의혹, 게이트 의혹이 일파만파가 되니까 그걸 덮기 위한 카드였다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입증이 되는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개헌 카드도 최순실하고 상의를 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1차 담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줄줄이 이어졌는데, 네. 근데 1차 담화 내용이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화해가지고 1차 담화를 발표했는데 최순실이 도와준 건 맞지만 이제 집권 초기에 하고, 보좌진 체계가 안정되고 나서는 아예 빠졌다. 손 뗐다. 네. 손 뗐다라고 대국민 그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 직전까지 통화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다른 걸 떠나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배신감, 국민들. 야, 이렇게까지 그냥 뭐 이중 플레이를 할 수 있는가. 네. 그런 어떤 생각이 드네요.